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북의 작은 마을,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 70세 김성호와 68세 박정임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평생 흙 묻힌 손으로 농사만 짓고 흉년에도 풍년에도 묵묵히 버텨온 삶이었다. 집은 낡았지만 그 안엔 수십 년의 땀과 인내가 서려 있었고, 은행 통장과 작은 땅 몇 마지기에는 어림잡아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쌓여 있었다. 문제는 그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였다. 성호는 평생 고집스럽게 한마디를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재산은 아들 거다. 대를 이어야지. 그 말에는 마치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반면 아내 정임은 생각이 달랐다. 여태 같이 살아온 가족인데 왜 아들만 챙기오? 딸도 며느리도 다 같은 식구 아닌가?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겠소? 처음엔 단순한 의견 차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언쟁은 싸움으로 번졌다. 평생 함께해온 부부였지만 밤마다 문을 닫고 등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다. 40년을 함께 버텨온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했다. 결국 이 문제는 아들 김진우와 며느리 이수진에게까지 번졌다. 아들은 부모의 다툼에 난감해했다. 하지만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던 며느리 수진이 뜻밖의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님, 이건 저희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두 분이 이걸로 싸우세요? 저희는 한 푼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두 분이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건 차마 못 보겠습니다. 그 말에 순간 집안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성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수진아, 너는 모른다. 아들은 가문의 뿌리다. 집안 재산은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야 한다. 정임은 울먹이며 반박했다. 그러면 나는 평생 밭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며느리 받아들이고 나는 언제나 뒤로 밀렸잖소.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가족 대접을 못 받는다면 이 인생이 너무 서럽지 않겠소?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진심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시부모가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부부는 밥상 앞에서도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고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며칠 뒤 결국 성호는 친척들과 마을 이장까지 불러 재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온 가족과 몇몇 친척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러나 정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오. 나는 여태까지도 며느리는 며느리라 하고 딸은 시집 갔다고 남의 집 식구라 하고 가족 같지 않게 취급받는 게 서러워서 그랬던 거요. 마지막 순간만큼은 나도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오. 정적이 흘렀다. 성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이 잘 붙지 않아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여태껏 고생만 시켜놓고 끝까지 내 고집만 부리려 했구먼. 그날 이후 성호는 마음을 바꾸었다. 아들의 몫만을 주장하던 그는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재산은 아들뿐 아니라 딸, 며느리까지 가족 모두에게 공평히 나누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뒷말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며느리 한마디에 무너졌네. 재산은 원래 아들 거지 요즘은 다 달라졌구먼. 수군거림은 끝이 없었다. 노부부는 씁쓸했지만 정임은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다. 적어도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다는 것. 며느리의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무너질 뻔한 부부의 관계는 겨우 다시 이어졌다. 하지만 남은 여운은 깊었다. 평생의 삶을 걸고 모은 재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부부의 존중과 사랑,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였음을 두 사람은 늦게나마 깨달았다. 밤이 깊어 두 노부부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성호는 정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았소. 우리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었소. 정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 속 두 사람의 눈물이 반짝였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늘 새롭고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